2월 7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선전했지만 전날 급반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쏟아진 탓에 오름세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5% 상승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4%, 0.1% 하락했습니다. 7일부터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 예산안 확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예산안이 합의되지 못하면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인 70개 법률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빠집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감면 혜택은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도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 채권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지원 대상을 중소, 중견 건설사에서 대기업 계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엔화 약세에 따른 우려 때문에 또다시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주, IT, 자동차가 부진한 가운데 코스피는 올 들어 최저치인 1936포인트까지 내려와서 마감됐는데요. 하지만 코스닥은 1% 가까이 오르면서 하루 만에 다시 5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급등에 따른 매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 부진 탓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의 글로벌 증시 마감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전략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순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 그리고 종목 추천까지 들어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글로벌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때문에 혼조로 마감됐고 유럽 증시도 하락했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지표나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지표 발표는 없었습니다. 지표 발표는 없었고요. 대신에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증시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만큼 강한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투자 심리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더욱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을 버텨주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에 업종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일단 통신업종이라든지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주와 헬스케어 업종이 지금까지 미국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라든지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타나는 그런 장의 모습이었다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죠.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4포인트로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내려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에도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살펴봐야 할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키워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35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대형주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면서 지지가 나왔던 부분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중형주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쪽에 어느 정도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담감이 매수 부담이 작용을 한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환율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뱅가드,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겠죠. 그만큼 대형주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생각보다는 실적이 안 나왔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 그만큼 지금은 경기 부양 관련 주식 같은 경우,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중국과의 실적이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디스매치 되다 보니까 지금은 추가적인 수급 자체가 안 따라준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대형주가 매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또 뱅가드 물량 자체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악화되는 부분이 좀 더 매력이 떨어지게 되겠고, 그만큼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94엔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108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상당히 약세장이고, 그런 부분 자체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그리고 일본 두 가지 나라 중에 한 가지를 고르려면 당연히 일본을 지금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미국이 상당히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돈이 걸려있는 문제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억하심정을 품을 필요도 없고, 이런 상대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일본 시장이 좀 더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형주 말고 중형주라든지 아니면 코스닥에 어제도 훈풍이 좀 불어왔습니다. IT 종목군 위주로 한 번 더 보신다면 충분한 우리는 이런 장에서도 꿋꿋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형주 가운데 IT 쪽으로 관심을 둘만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꼽아주신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한솔재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주라든지 아니면 박스권 하단의 종목들이 유망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솔재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솔재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월봉상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요. 어느 정도 시세 자체를 크게 분출하지는 못하고 계속적인 만원대에서 이평선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보는 화면은 월봉이죠. 월봉상의 화면이고요. 우리가 이거 주봉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보시더라도 긴 기간 동안 횡보를 했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더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응축된 에너지라고 하죠. 여기에서 더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 부분 자체가 매치가 잘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실 만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못 나올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실적 부진이 지금까지 주가 자체를 크게 못 올렸는 그런 큰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한 번 더 집중을 해 보셔야 되는 점은 바로 펄프 가격의 하락이죠. 그래서 지금 공급 과잉이 조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펄프 가격 자체는 하향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마진 자체가 1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조금 갖게 하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에 차트를 한번 자세히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하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9,500원대 그리고 만원대 매물이 상당히 많이 분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어느 정도 분출을 하면서 시세를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거래량 자체는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네. 다시 눌림목 상황에서 다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할 만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가로 좀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55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관심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AS부터 해보겠습니다. 2월 1일 추천해 주셨던 SK하이닉스 AS 받아볼게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24,000원권 전후에서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했었었고, 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만은, 그저께죠. 그저께 주가가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있어서 한 번 더 2단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약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네. 어제 그 IT 쪽으로 매수가 좀 몰리면서 그 하락을 상쇄시키는 그런 네. 반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3% 정도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면은 주가의 그 반등 포인트가 이제 여기서 좀 잡힐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주가가 더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대략적으로 24,000원 전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한번 반등 시도가 있을 것 같고요. 반등 시도가 나올 때 이제 저항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5,000원권이나 26,000원권에 대해서 강력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뭐 밀린다든지 아니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좀 다시 약세를 탈 수 있는 관계로 네.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의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또 반등의 속도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그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역시 그 뱅가드 펀드나 아니면 환율 부분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고요. 네. 또 국내 증시에 대해서 크게 매력을 못 느낀다라는 부분도 분석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이 나왔더라도 주가가 계속 돌파를 해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예. 대응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1월 31일 추천 종목이었던 다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을 10만 원 정해주셨었는데 매수 기회 주지 않고 또 바로 올라가네요. 네, 요 종목은 이제 그 전에 AS를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요.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좀 안 내려오면 가격을 조금 수정을 좀 해주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서 네. 사실 뭐 그 한 1, 2천 원 정도 차이입니다만은 뭐 가격이 일단은 좀 왔습니다. 왔는데 가격을 아직까지 좀 낮아서 접근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박스권을 계속 한 달 넘게 기록을 하다가 위쪽으로 지금 거래를 터트리면서 네.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좀 나옵니다. 따라서 매수를 못 하신 분들도 한번 눌림목 줄 때 다시 한번 또 재공략을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나 이 다음 같은 종목들은 움직임이 빠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네.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서 그 종목 자체에 대해서 아주 빠른 진행을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좀 안정적이고 조금씩 움직여서 네. 차분히 수익을 내주는 그런 종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다음이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괜찮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뭐 순조롭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뭐 폭발적인 그런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해도 꾸준히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다음도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에 의해서 반등을 좀 더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목표가로 제시했던 12만 원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은 차분히 끌고 가시는 대응 좋겠고요. 11만 5천 원 정도 가면은 이제 저항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라인을 또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목표가 수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조기에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결정이 필요할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도달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에게 적합한 종목 SK 하이닉스와 다음 AS 해드렸고요. 이어서 관심을 둘 만한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종 들고 오셨는지요? 예, 뭐 몇 번 소개를 드렸던 업종입니다만은 무선 충전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오늘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한솔 테크닉스라는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이 종목은 뭐 거래소 종목인데 상한가를 기록한 것이 이제 뭐 이 한솔 테크닉스가 그 무선 충전 부분에 대해서 사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무선 충전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세 종목 정도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크로바 하이텍 하고요. 그 다음에 또 RF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별주 형태로 와이즈 파워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뭐 제일 진행이 좋은 건 역시 RF텍이나 크로바 하이텍인데요.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태고 지금 현재로서는 갤럭시 S4입니다. 물론 뭐 갤럭시 S4로 가칭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해서 무선 충전 기술이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한솔 테크닉스가 다시 또 가세를 하면서 새롭게 지금 그 업종 내의 흐름을 강화시키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느냐. 특히 지금 시장을 어제도 뭐
코스닥 시장이 약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종목의 상승 내용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특히 어제는 외국인이었는데요. 이 외국인들의 선호 종목들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 선호하는 종목만 계속 사들이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강한 업종에 대한 공략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업종이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이 무선 충전 관련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가세를 한다라면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나 아니면 눌림목 매수 포인트를 계속 찾으셔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망 업종으로는 무선 충전 관련주를 꼽아주셨고요. 어제 유망 업종이었던 전쟁 관련주 중에서 오늘 관심 종목을 꼽아주셨더라고요. 어떠한 종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전쟁 관련주 중에서 스페코라는 주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코 종목이나 빅텍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빅텍보다는 스페코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승이 장중에 나왔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조정을 좀 받는,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뭐 사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올 때 좀 매수 타이밍을 노린다든지 이런 대응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 관련주는 사실 실질적인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업종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리스크가 크고 그다음에 또 뭔가 좀 강한 비중을 실어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굉장히 좀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대략 3,550원에서 3,650원 정도 약간 조정이 더 나올 경우에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강하게 출발을 하더라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데 이 테마성 종목은 항상 추격 매수는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4,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오른 스페코 일단 눌림목을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550원에서 3,650원으로 정해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4,000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청선총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보라맨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노로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한답니다. 저도 노로바이러스 걸렸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반등으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결국 음봉으로 마감됐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보니까 오늘부터 구름이 검은 구름이 되던데요.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2달 동안 계속 이제 쉬어라 했는데 또 계속 추가적으로 쉬어가는 그런 장세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오늘 일단 주가는 조금 반등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 반등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1945포인트까지는 반등할 걸로 예상하는데 먹을 거는 굉장히 없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구름이 햇볕이 이제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거든요.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장 자체가 굉장히 지겹지만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자리에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계속 장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올라가더라도 바로 밀리고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이 공격적인 매수 굉장히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주식이 살만한 주식이 없어요. 팔만한 주식도 없고 요즘에는 저점에 사도 물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절대 손절매 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평 301평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업을 됐죠. 여기 301평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양인데 301평의 지지가 강력하냐 강력하느냐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주가 자체가 강력한 반등은 21평과 61평의 데드 크로스 타임에서 보통 강력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계속 장 자체가 나빠질 그런 모양인데요. 최근에 여러분이 이제 많이 느끼겠지만 글로벌 증시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빠지는 부분은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그만큼 지금 선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악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이 개인들이 2조 3천억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을 팔기를 안 줍니다. 기관은 저점에 샀지만 개인들은 꼭지에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 샀는 가격대가 여러분 보다시피 265짜리입니다. 개인들이 사는 265짜리인데 물론 주가가 반등을 262까지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인들이 많이 물린 이 매물대는 절대 팔기를 주지 않는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개인들이 판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족족 매물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왜 앞이 안 보이냐면 호재나 악재에서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301평과 상승폭의 62% 조정인 확실한 1920대를 확실히 다져야 돼야 주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식 사시는 분들은 절대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계열 차트를 보면요. 랭코 차트가 반등 국면에 있습니다만 반등했다가 재하락하는 그런 국면이 보이고 있고요. 랭코 차트. 그 다음에 가기 차트는 보시면 눌림목자리 있는데 곧 이제 하락으로 본격적인 하락이 될 가능성이 전부 농후합니다. 자, 그러면 그물망 차트를 볼 것 같으면 그물 자체가 지금 그물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그물에 갇혀 있다는 것은 고기가 그물에 갇혀 있으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그물도 굉장히 얽히고 설킨 그물에 갇혔기 때문에 장 자체가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들면서 선물에서만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 꼭 빼야 되고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 자체는 제가 볼 필요도 없다겠죠. 요즘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보다는 선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선물에서 3조 걸었는데 주식에서 몇천억 걸었다고 이거 신경 쓰겠습니까?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주식 마시는 분은 절대 강력 매수는 분명히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스닥 종목은 61평이 이미 301평을 하방 이탈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코스닥은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코스닥 주식은 과감한 손절매로 우량주 쪽으로 종목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선행 스팬2가 워낙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선행 스팬2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선행 스팬2의 저항을 받는다면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21일 정도, 한 달 정도 더 횡보 후에 주가가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미 2달 쉬었는 거 한 달 더 쉬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물이 굉장히 문제죠. 선물이 제일 문제입니다. 선물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967포인트 있을 때 65, 61 때 정리하라고 제가 여러분이 신신당부했는데 여러분의 선물 콜 갖고 있는 거 그 정리 안 함으로써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거의 붕괴되기 일부 직전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반 전문가라고 선물을 갖고 있는 방법은 전부 콜일 겁니다. 그 콜요 탈 털 때까지 절대 매물을 안 올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직까지 선물의 중심 가격 자체가 여러분부터 263입니다. 그러면 지금 254거든요. 아직까지 장 자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아직까지 선물 갖고 있는 사람 유지점검이 줄었다고 버티지만 끝까지 한번 버텨보십시오. 얼굴 노라질 때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이제 선물을 못하게 될 테니까 주가가 반등선에서 여러분 선물을 분명히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플로어 차트 보면 장 자체가 일단은 지지를 받는 그런 자들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가는 하락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선물을 일단 1조 이내까지 결론은 뭐냐 주식을 사실 분들은 선물이 1조 이내 내려갈 때까지 주식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라고요. 사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이 자체가 완전 개인들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상해 증시가 어제 니케이 증시가 3% 이렇게 떠도 그 전날 글로벌 증시가 1% 이상 떠도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 이유가 전부 선물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분명히 줄여야 된다.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자리에서 선물 안 줄이면 여러분 분명히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기관의 매수, 선물의 매수만 보락했죠. 어제 기관이 선물 매수 안 함으로써 주가가 상승해서 밀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의 선물 동향만 보십시오. 기관이 지금 외국인과 개인의 양다리 걸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콜이냐 푸시냐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움직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환율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선물에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과 개인들이 3조 5천원씩 걸고 도박을 하는데 다른 거 신경 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 동향을 끊임없이 봐줘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구름 변곡, 큰 변곡이 왔습니다. 큰 변곡이 왔다간 이 변곡이 그 사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반등할 것이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하락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1920포인트 볼 것이다 했을 때 여러분 2000포인트에서 1920포인트 본다 했을 때 어떤 사람 제주때 전화해가지고 미친놈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1920을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밑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910을 또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1910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1910을 본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사지 마시고 지금은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제일 좋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 보고 저래 보고 아무리 봐도 여러분도 글로벌 증시가 다 뜨고 우리나라 경기가 수출도 잘 되는데 왜 이래 빠르실 것인가? 전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근원은 각 증권 방송에 선물 전문가라는 사기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콜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말고 주대를 갖고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장 자체는 오늘 또 쉬는 날입니다. 저 친구는 나와가 계속 쉬어라 한데 신자에게 복이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 절대 안 됩니다. 쉬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식 손절매 하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매국노입니다. 절대 주식 손절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코스닥에서 우량주로 돌아서고요. 절대 코스닥 주식 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빠질 때는 빠지더라도 오를 때 금방 오릅니다. 여러분 올 하반기는 주식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상반기 제가 분명히 호가가 제일 고가일 것이다 했는데 하반기는 장기 계속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반기 캐봐야 이제는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단무지 정신으로 주대를 갖고 그대로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쉬시고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기관의 선물 동향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푹 쉬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음 신창원입니다. 네, 주가는 한 달 정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등을 기다리면서 손절매할 자리는 아니지만 1910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는 절대 자제하자 당부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성 소장과 함께하는 최강 종목 시간입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추천주는 삼성정밀화학입니다. 회사는 정밀화학, 전자재료, 일반화학 사업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밀화학 사업부가 주력 사업 분야로 국내에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안정적입니다. 현재 7만 1,000원에서 5만 원대까지 하락하여 낙폭 과대로 인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현재 고가 대비 약 3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 비율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현재 2주 동안 바닥을 지지하며 상승 추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53,000원에서 56,000원 사이 두 번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6만 원이고요. 예상 수익은 약 10%입니다. 손절가는 52,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삼성정밀화학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2월 5일에 추천해 주셨던 LG U 플러스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에이스 종목은 LG U+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추천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어제 장중 5%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저희 회원들에게는 일단 절반 매도를 모두 시켰습니다. 역시 시장이 어려울 때는 5% 이상 수익이 났을 때는 일단 반 이상 매도하신 것이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상승 시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는 차후 추세를 봐가며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봉과 월봉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어제 그 증권 방송 관계자분을 한번 만났는데요. 저희 서울경제TV 쌤 방송이 역대 증권 방송 사상 최대 시청률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역시 좋은 방송과 좋은 전문가들이 노력하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시황의 달인, 삼성전자의 달인 누군지 다 아시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1년 중 3, 4개월은 상승장, 나머지 8개월은 하락장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년 내내 상승장이면 서로가 좋겠지만 거의 8개월에서 9개월은 하락장입니다. 이럴 때는 현금 들고 가만히 계시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수익을 내면서 수익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은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장시간에 주식 쳐다본다고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강세장이든지 아니면 세력이 올려주어야 나의 주식 종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차분히 갖고 되도록이면 안정된 위치에서 주식을 매수하시고 5에서 10% 수익 시 바로바로 수익을 챙기고 현금 들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고수는 작은 수익에도 만족하며 매도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시장은 어렵지만 제가 현재 잘 리딩을 하고 있으니 안정된 위치에서 매수하시고 약 2주 정도 기다리시다가 수익이 나면 빨리 매도하시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금 보유도 약 30% 이상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식 투자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간을 즐겁게 신나게 지혜롭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안전하게 많이 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AS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2월 7일 목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풍산인데요. 구리 가격 상승 기대되는 가운데 판매량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도 기대됩니다. 비철금속 가격 상승 시 수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투자 의견은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MDS테크인데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업체로 모바일 자동차 정보가전 등 다양한 전방 산업에서 IT 융합이 진행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은 바입니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BS금융지주인데요. 4분기 순이익이 520억 원으로 당사 예상치에 부합했었고 2013년에는 높은 대출 성장에 따른 순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타은행과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바이 의견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6,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다음은 현대증권입니다. 비아트론인데요. 고해상도 및 OLED 패널 구현에 필수적인 열처리 장비 업체로 삼성, LG의 OLED 투자 확대와 중국 업체들로의 고객 다변화로 OLED 산업 성장에 따른 장비 수주 모멘텀이 기대됩니다. 투자 의견은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DGB금융지주인데요. 기대치를 하회한 4분기 순이익은 357억 원이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부동산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이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의견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21,000원으로 유지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전략부터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2월 증시는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가장 큰 리스크로 좀 다가오고 있는 2월의 유로존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총선이라든가 그 자금 문제, 그리고 엔화와 연관된 환 변동성, 그리고 중국의 춘절 같은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이나 지수를 선택하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두 가지의 변수를 좀 고려를 해서 종목을 선택하자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2월 중순 이전까지는 이러한 대외 변수에 좀 덜 민감한 종목이나 업종군으로 압축을 하고,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중국의 도시화와 관련된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부정적인 변수를 피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SK텔레콤, LGU 플러스 같은 통신주나 롯데 하이마트, GS 홈쇼핑 같은 내수주들을 위주로 2월 중순 이전까지 좀 대비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내수주와 중국 도시화 관련주에 대해서 종목까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오늘 신한금융투자 종목을 보니까 풍산이더라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 들어서 풍산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요, 구리 가격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1월 판매량이 4개월 만의 증가세로 예상외로 판매량 증가세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개선되는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은 되고, 실적 개선 시기도 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는 큰 변동은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G2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의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고, 또 달러와의 약세의 영향으로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할 때는 풍산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도 7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풍산에 대한 매수 접근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승훈 과장님과 함께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어제 올 들어 최저치를 보여줬던 코스피 지수, 오늘은 어떠한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지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요. 예상지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0.2% 정도 오르면서 1940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EU 정상회의가 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이제 벨기에 프리셸에서 EU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사용할 7년짜리 중기 예산안이 이번 주요 이제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오늘 제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한 확정 여부가 오늘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이번에 제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또 발표할 예정인 만큼 또 관련주 한국전력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오랫동안 끌고 왔던 이제 용산개발 이사회 이제 개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용산개발의 이제 최후의 운명을 이제 결정짓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또 관련주는 이제 용산 관광개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오늘 신규 상장주 오늘 하나 또 등장을 하는데요. 아이원스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반도체 장비 이제 부품과 또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을 또 제조하는 그 아이원스가 이번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제 신규 상장되는데요.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 제작과 또 세정 또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에 대한 부품 제조업체로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또 LG 디스플레이, 국내 대기업과 또 글로벌 기업에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정 공모가가 4,500원이라는 점을 유추해 봤을 때 일단 오늘의 이제 아이원스 이제 시초가
부분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좋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부터 이제 금융주들의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제 줄줄이 나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인 기업들이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 그리고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GS건설, 또 삼성생명, 또 LS, 또 금호석유, NHN, 롯데쇼핑,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줄줄이 대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막바지 구간에 이제 돌아온 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은 이제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시장에서 놓여졌던 디커플링 장세도 이제 좀 커플링 장세로 좀 한번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유로존 또 요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20일 이제 금리 공시,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 결정할 예정인데요. 일단 뭐 별다른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지만 또 여기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경기 진단과 또 전망, 그리고 유로존 은행들의 장기 대출 상환 전망 등에 대한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이에 따른 해외 증시의 모멘텀의 역할이 또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도 하나 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늘 또 발표가 된다는 점,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 지금 바로 이제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 1941포인트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500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이야기해드렸던 1935포인트 이하에서는 매수 국면으로 보아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결국 시장의 중심은 1935포인트부터 1985포인트까지 거기에 있는 중심값은 1960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보았을 때 몇 가지 이제 수급 주체의 동향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저평가되어져 있다라고는 좀 보기가 좀 많이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기적 급락을 원하지 않는 그런 포지션이고, 만약에 지금 현재의 포지션이 나타난다면은 천천히 조정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증권 쪽, 그러니까 우리 기관 쪽은 좀 더 싸게 사고자 하려는 이런 포지션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지수가 좀 급하게 조정을 받는 것을 좀 원하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1935포인트를 기준으로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쉽게 자리를 이탈을 내주려고 하지 않는 이 외국인 투자들이 있는 반면, 여기서 이제 기관 투자들은 좀 급하게 좀 시장에 매물들이 좀 나오기를 좀 원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혼조세 양상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우리 포인트를 놓고 본다면은 환율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80원부터 1090원 수준까지 지금 시장의 뭐 환율이 변동성이 평균적으로 2원에서 3원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변동성이 최대치 13원부터 시작해서 최소치 7, 8원 정도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죠. 결국에는 지금 평균적인 이동 거래 변동성이 약 한 7원에서 8원 정도가 나타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 그 시기까지는 투자 주체별로도 뚜렷한 수급이 없는 이유도 바로 이 환율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환율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조금 시장을 보수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시장이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저점 매수 구간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오늘 금융주들과 건설주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실적을 확인하고 움직이고자 하는 그 투자 주체들, 이 주가 추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시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우리 그 증권주와 그리고 금융주들 섹터 쪽으로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을 놓고 본다면은, 사실 금융업 쪽에서는 연기금들이 매수세와 또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증권 쪽에서는 아직 그렇다 할 만한 투구 주체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최근
증권주나 뭐 건설주나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때 어느 주체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으며 어느 주체들이 주가를 방어해주고 또 그 방어를 함으로써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주체까지 또 찾아낸다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좀 반등 포인트를 쉽게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이 올해 들어서 거의 최저 수준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뭐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좀 많이 좀 축소가 되었고 오히려 삼성전자를 산 주체들은 쉽게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 오랫동안 쭉 끌고 가고자 하는 이런 투자 심리들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의 조정이 나와야 다른 업종들도 순환 테마가 돌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오늘 이제 강세 예상은 뭐 비아트론, 덕산 하이메탈, 뭐 자화전자 최근에 뭐 인기를 끌었던 종목들 위주로 또 어제 이제 철강 업종들을 계속 이야기해드렸는데 뭐 고려 아연이 뭐 대장주로 일단은 뭐 부상이 되면서 뭐 포스코, 현대제철 이렇게 뭐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 한번 관심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